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습니다. 책을 조금만 읽어도 글씨가 흐려지고 텔레비전 자막도 예전보다 잘 안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사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창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흔한 채소 하나입니다.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이라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다리가 붓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십니까? 국물은 남기시지만 김치는 꼭 챙겨 드십니다. 라면 국물은 안 드시지만 찌개는 국물까지 드십니다.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나트륨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수분을 붙잡아 두게 되고 그 결과로 다리나 얼굴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애호박은 이 칼륨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렇다고 애호박이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식단을 바꾸는 작은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둔해지는데 여기에 수분 섭취까지 줄어들면 변비는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서 장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부드러운 편이라 소화가 편하고 위장이 약해지신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비약을 먼저 찾으시기 전에 식사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호박만 드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애호박은 수분과 섬유질은 풍부하지만 그 자체로 단백질이 많은 채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입니다. 책을 오래 보면 침침하고 밤운전이 부담스러워졌다면 노화에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애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늙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애호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볶기만 해서 드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호박에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면서도 애호박만 계속 드시면 정작 근육을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식품을 함께 곁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애호박의 아삭한 식감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편안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치아가 편치 않으시거나 위장이 약해지신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계란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리가 간편하면서 든든함을 더해줍니다. 본새우를 활용하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반갑습니다. 예로부터 함께 먹어온 새우젓 조합도 감칠맛과 단백질을 동시에 채워주는 좋은 궁합입니다. 애호박을 꾸준히 드시려면 무엇보다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호박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 쉽게 물러지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을 알아도 냉장고 안에서 흐물흐물해진 애호박은 결국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냉동해서 오래 두고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냉동하면 영양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냉동하시면 영양과 식감을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애호박을 씻은 그대로 생으로 얼려버리면 해동했을 때 물이 흥건하게 빠져나오면서 식감도 흐물흐물해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물 요리에 쓰실 애호박은 깍둑썰기나 반달썰기를 하신 뒤 끓는 소금물에 20에서 30초만 살짝 데쳐 찬물에 식혀주세요. 이 짧은 데치기 과정이 식감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전에 쓰실 애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꼭 짜져서 냉동하시면 나중에 반죽이 질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바삭하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손질한 애호박은 한 번 드실 분량씩 지퍼백에 납작하게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해 두시면 2달에서 3달 정도 편하게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하시는 것이 식감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증상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찬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애호박 된장찌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감자와 두부, 양파를 넣어 끓이다가 냉동해둔 애호박을 해동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에 넣어 2분에서 3분만 더 끓여주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까지 보완할 수 있어 붓기 관리와 근력 유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쉽기 편하면서 단백질까지 채울 수 있는 반찬을 찾으신다면 애호박 두부전을 권해드립니다. 두부는 물기를 꼭 짜서 곱게 으깬 뒤 채 썬 애호박과 함께 섞어주세요. 여기에 부침가루와 계란을 조금 넣어 반죽 농도를 맞추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서 동그랗게 펼친 뒤 약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감자와 건새우를 함께 채 썰어 붙이시면 칼슘까지 더할 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응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몸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 애호박 한 접시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올여름 냉동실에 넣어둔 한 봉지가 가을에도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먹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세요.